안녕하세요, 와프벨입니다. 와인과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와인톱입니다. 오늘 만나볼 와인은 국가대표 소믈리에 양윤주 소믈리에입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믈리에 양윤주입니다. 저는 2016년 제15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서 최연소 여성 우승자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멀티 소믈리에라고 하는데 브랜드 앰버서더를 두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WSA 와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소개 명칭? 국가대표 소믈리에? 아니면은 뭐 최연소 여성 우승자? 사실 그냥 소믈리에가 제일 좋긴 한데 소믈리에님 그러면 요즘도 와인 많이 드세요? 예전만큼은 매일 의무적으로 마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나마 좀 취향을 찾게 되고 즐기는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진짜 마시고 싶은 와인을 마실 때는 한 일주일에 3일 정도? 네, 3일 정도. 근데 또 술을 못하니까. 아, 그래요? 네. 술 못하세요? 네, 저 술 잘 못하는 소믈리에예요. 그럼 와인 주량이 어느 정도? 요 정도밖에 못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괜찮아요? 소믈리에 분들 중에서 술 못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비싸서 그래 적당히 오히려 좋아. 선호하는 약간 와인 스타일이 있으세요? 이게 와인이 포도로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일향이 많이 나는 와인을 선호해요. 아니 어떤 그러면은 직업적으로는 그 나라나 지역이나 빈티지를 반영을 잘한 와인이 좋다고 평가는 하는데 네. 제가 진짜 마시고 싶은 와인들은 좀 향 자체가 많은 포도 예를 들면 피노누아보다 더 향이 좀 뭐 갸메 포도라든지 아니면 그르나슈 포도라든지 조금 더 향이 캐릭터가 딱 네, 있는 조금 식용 포도에 가까운 향이 나는 이제 선호하는 건 향이 좋은 네. 주로 와인들이고 네. 혹시 요즘 이건 것 같다 하는 게 있으세요? 오늘의 날씨라든지 내 기분이라든지 곁들여 먹는 음식 같은 게 좀 중요한데 제가 요새 체지방이 들어가지고 지금 식단이나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밀가루나 당 같은 걸 끊으니까 와인이 훨씬 지금 달게 느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평소에는 좀 고르지 않을 법한 더 드라이한 와인을 지금은 조금 더 먹고 싶은 것 드라이한 같아요. 뭐 오스트리아의 그리너벨트 리너라든지 레드 중에서는 뭐 네비올로 혹시 기억에 남는 와인이나 인생 와인 있으세요? 소믈리에 분들이 보통 운명적으로 너무 맛있어서 너무 향기로워서 이렇게 시작하셨다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끝도 없는 다양함? 배움에 절대 끝이 없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론을 먼저 공부했지만 맛은 진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는데 뭐가 좋을까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해도. 근데 어느 날 와인바에 알바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 매니저 소믈리에님께서 그 리델 튤립잔 엄청 큰 잔 있어요. 네. 거기다가 어떤 레드와인을 조금 담아오시면서 진짜 귀한 건데 이거는 너가 맛있다고 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 하는 거 장갑을 빼놓고 어떤데요? 그랬더니 꽃으로 만든 우유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꽃으로 만든 우유. 아니 포도와 과일향도 겨우 날까 말까던데 맞아. 와인이 사실, 무슨 와인이. 꽃으로 만든 우유향인데 진짜 코를 대는 순간 정말 꽃 우유향이 정확히 분리해서 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향이 맛으로도 일치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고 엄청 맛있었고 그 와인이 이제 이탈리아의 또 유명한 와인이죠. 그 아마로네였어요. 그때부터 와인 맛있네를 이제 처음 느끼고 최대한 그런 비슷한 와인을 또 한 번 느껴보려고 더 공부를 했었죠. 왜 그러면은 와인을 먼저 이론으로서 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 오자마자 그 당시에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이태원 매장이어가지고 가운데 바가 엄청 컸는데 거기서 여자 바텐더님들이 그 바텐딩을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모습에 반했어요. 아 나는 20대 때 저 사람이 될래. 엄청 멋있어 보였나 보다. 네, 롤모델이 갑자기 꽂힌 거죠. 네. 그래서 바로 그 매장에 계산하고 나가면서 알바 구함을 보고 바로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서빙은 이제 술 때문에 안 되니까 주방에서 제 포크 같은 걸 닦아줄 수 있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가 되게 빨리 잘 적응을 해요. 서비스업이 천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아웃백에서 광고 모델이 현빈님이셨어요. 현빈? 현빈. 네네. 그 당시에 드라마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 오늘 너무 TMI가 많은데 전국에 이제 100여 개 정도의 매장 중에서 와인을 가장 많이 파는 서버한테 현빈님과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 이거
와인을 모르면 못 팔잖아요. 네. 그래서 아웃백에서 와인을 팔려고 몰래 주말에 다른 와인바에 취직을 해요. 결론은 이제 바텐더 하는 거는 홀라당 까먹고 와인에 갑자기 깊게 빠지고 와인이랑 술을 더 못 먹는 거를 그때 알게 됐고 또 마셔보니까 네. 어차피 나는 바텐더는 못하겠네. 네. 뭐 그래서 결국 셀링 전국 2위를 하고 와인을 가장 많이 판 사람 2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유니폼에는 아웃백 소믈리에라는 그런 게 그게 있어요? 박혀 있었어요. 저는. 뭐 현빈님은 결국 낚시였지만 뭐야 낚시였어요. 진짜요? 낚시였어요. 그거 너무하다. 네, 그래도 아무도 1등도 같이 먹었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인을 처음에 이제 공부하고 재미난 인생의 동기부여로 처음 된 재밌는데요?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와. 처음에는 소믈리에를 해야겠다가 목표는 아니었고요. 제 와인을 공부하면서 사실 서비스하는 게 훨씬 더 재밌었어요. 와인은 좀 2순위? 손님들이 원하는 걸 오늘 맞게 추천해드리고 그거를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오늘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식사 시간이었다. 소개해주신 와인까지 더 좋았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게 직업적으로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 소믈리에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딱 소믈리에가 딱 그런 직업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와인 공부할 때 와인을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피툰이 있으니까 일단 네. 다 뱉어내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백종할 때도 있고 그때 저는 이제 국제 대회도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 출제해서 칵테일이 무조건 나오는 걸로 나와서 네. 스피릿도 같이 하니까 뱉어도 취하더라고요. 또 그럴 것 퇴근하고 같아요. 연습하고 맞아요. 네. 하니까 그럼 이제 숙취해소제 하나 먹고 잠깐 다른 분 연습할 때 눈 좀 붙였다가 또 술 깨고 또 하고 거의 매일 숙취해소제를 아침에 마시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마시고. 그러면 저는 또 이것도 오늘 궁금하더라고요.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이제 할 때 조심스럽지만 기억 남는 정답이나 기억 남는 오답이 있으세요? 제가 블라인드 테이스트 하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감각들이 다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어서 잘 맞출 수 있는 네. 확률이 일단 높아지거든요. 네. 뭐 틀려도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잘 맞추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랬는데 동료 선배님께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샤또 빨머 1983년을 네. 가지고 오셨는데 네.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와이너리를 직접 갔다 왔으니까 샤또 빨머에 대한 느낌을 느껴졌어요, 느낌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와, 진짜요? 뭐 프랑스의 보르도 양조를 썼고 뭐 이 정도는 하거든요. 네. 이 포도 품종의 향이 나고 근데 이 특정 브랜드가 떠오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 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네. 일단 이건 프랑스고 보르도고 네. 근데 샤또 빨머 같아요. 네.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선배님 되게 포커페이스를 잘하셔서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 그럼 빈티지는 뭔데? 그냥 그러셔서 83년 같다. 너무 좋다. 잠깐만, 빈티지도 맞. 네. 블라인드 테이스트한테 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으세요? 전 세계 사람을 내가 많이 봐오고 해서 네. 저 사람 얼굴 보자마자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약간 중국인 같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 느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사람으로 하면 이제 대화를 시도한다든지 뭐 그 사람의 뭐 제스처나 네. 말투를 본다든지까진 가야 되는데 보통 첫인상, 그러니까 와인으로 하면은 향만 맡고 그냥 단정 짓는 거예요. 답을. 그게 제일 안 좋은 습관. 가정을 많이 만들어 놓고 아닌 것들을 빼다가 남는 게 정답이 되게끔 해야 돼.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속어법으로 많이 하라고 맞아요. 지워나가라고. 네. 오늘 소믈리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로 공부하셨는지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소믈리에님이 직접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인터뷰 네. 하신 분들 보니까 네. 이제 말로 설명 듣는 게 뭔가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저도 네, 오늘 네. 좀 가지고 와봤는데 저는 이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하면서 그냥 볼 수 있게 노트로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역별로 정리를 하고 네. 그냥 들고 다니면서 보고 밥 먹을 때도 펴놓고 엄청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와인 함부로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구나, 진짜. 본인만의 와인 공부하는 방법이나 꿀팁이 있으실까요? 요새는 워낙 정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팁을 알려드릴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테이스팅 부분 그런 것들은 자료 찾아도 안 나오니까 맞아요. 왜냐면 진짜 인터넷에 와인 이론은 엄청 많으니까. 테이스팅 할 때 네. 처음에 올바른 습관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그동안에 마셔왔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테이스팅 하는 거를 확실히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먼저 습관화 하셨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이트 와인으로 네. 예를 들어본다면 네. 테이스팅 할 때 이렇게 흰 바탕에서 다들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연 광이 중요해요. 항상 이렇게 똑같은 밝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기본적으로 포도 품종이나 혹은 숙성력에 따라서 화이트 와인이 이제 색상이 노란빛이 더 진하냐 옅으냐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꽤 노란빛을 보여주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숙성이 되지 않은 어린 상태의 와인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포도 품종이 샤르도네처럼 이렇게 진한 색깔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을 뭐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정확한 밝기로 시야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향을 맡을 때도 잔을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향을 맡아주면 과일 본연의 향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네. 숙성향은 제대로 느끼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잔 안을 코팅을 와인으로 한번 살살 살살 해주고 돌려서 네. 코팅을. 흔드는 스월링 작업을 하게 되면 알코올 네. 기화가 같이 되기 때문에 알코올량의 방해가 좀 커요. 항상 한 번만 딱 코팅하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테이스팅 방법이에요. 네. 잔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고 고기 각도에 따라서나 혹은 마시는 양이 달라지면 또 다를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그리고 가끔 너무 숙성이 잘 된 와인은 본능적으로 갑자기 가글링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가글링을 모든 와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도 결정하시는 기준을 게 좋아요. 정해서. 네. 빈입술 와인잔에 맞게 대고 이 스템 길이에 맞춰서 고개 젖혀주시고 저는 딱 혀를 한번 꽉 채우는 정도만 뒤로 갔다가 돌아오는 양을 항상 마시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한 2번 짭짭 이렇게 입맛 다시는 정도로 다시 잔향 느껴주고 피니쉬 가늠해주고 이게 제 방식이긴 해요. 공부할 때는 진짜 자기만의 어떤 그런 딱 기준이 있으면은 네, 좋겠네요. 와인의 맛을 나는 꼭 기억을 해야겠다 하면 나만의 테이스팅 방법으로 일정하게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소믈리에를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우선 소믈리에라는 직업은 물론 와인을 잘 알아야 되지만 그거를 증명을 하려면 세일링을 잘 해야 되고요. 고객님들과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해요. 고객님들의 피드백이 곧 내가 좋은 소믈리에인지 아닌지를 판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수상을 해서 매장에 돌아가서는 와인도 잘 못 팔고 저분한테 서비스 받고 싶지 않아요 하면 그러면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정말 네. 없죠.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인에 대한 애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직업을 오래 하려면 서비스 마인드. 네, 누구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좀 좋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오히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그 공간에서 이제 그만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결정적인 건 코로나였죠. 근데 그 전에도 생각은 가지고 그렇구나. 있었어요. 업계의 변화가 조금 감지가 되고 그전에는 그 동네에 와인바가 저밖에 없었다면 이제 점점 하나둘 늘어간다든지 저희 단골 고객분들도 그전에는 여기밖에 없어서 온 느낌이었다면 이제 다른 곳에 조금씩 이야기를 선택지가 한다든지 많아지니까. 이제 더 이상 서비스로 안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할 때쯤 코로나가 터지고 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징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는 맞아요. 걸 좋아하시는데 네. 마스크를 끼고 못 벗고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들 안 모이시게 되죠. 그동안 공부를 하고 노하우를 쌓아왔던 것들이 갑자기 커리어가 딱 멈추는 그렇겠네요. 느낌이 확 들었고요. 뭐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너무 불안한 불안하고. 거예요. 한 우물을 아무리 판다고 해도 너무 우물이 하나였구나. 그냥 그 나이 때에는 자연스러운 터닝 포인트였는데 저한테는 좀 더 가게가 있다 보니까 그렇네요. 빚도 다 일단 정산을 이미 다 했고 네. 그래서 아 그래 이제 빚도 없고 오. 그래 새로운 도전을 하자. 한 청년으로서 돈을 더 부지런히 모으려고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더 큰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제 소믈리에님께서 또 이제 오너 소믈리에로서 와인바도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네. 와인바를 꿈꾸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와인바 창업은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안 팔리면 내가 마시자고 하는 네.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맞아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요. 정말 기획안을 잘 짜서 우리 매장에 올 수밖에 없게 하는 브랜딩들 그리고 하루에 최저로 나야
돼야 되는 매출, 그리고 그것들을 못 채웠을 때 다른 프로모션을 부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끊임없이. 세우셔야 하고, 직원분들이랑도 어떤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네. 그냥 소소하게 와인 한 잔 팔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많이 힘들 수 있고요. 정말 회사 다니시는 것만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신다면 더 즐겁게 운영하실 수 있을 있지 것 않을까. 같습니다. 네. 앞으로 목표 있으실까요? 앞으로 목표는 네. 일단 개인 브랜딩을 좀 더 하려고 해요. 지금 처음에는 저를 사람들이 양쏨 부르기 시작할 때 이제 소믈리에를 줄여서 쏨인데 또 양이 제 성이 붙으니까 좀 그게 입에 좀 감기는 게 있었나 봐요. 양송 완전 딱 맞아요. 저도 유튜브 채널 이름 이제 양아치 이렇게 짓게 되고 네. 네, 국내 한국에서 와인 전문가 혹은 소믈리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소개가 되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됐고, 그에 걸맞는 활동들 그리고 그에 맞는 브랜딩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하는 일이 많긴 했는데 네. 이렇게 좀 편하게 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서, 예전에는 한참 공부할 때 인터뷰를 많이 했고 우승했을 때라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때 인터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맞아요. 했죠. 짧은 경험과 단기간의 목표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확 다르게 경험도 훨씬 축적됐고 목표도 되게 먼 목표까지가 있어서 이번 인터뷰 준비할 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오히려 반대로 네. 인터뷰를 너무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 그래요? 네, 아유 한번 영광입니다. 특별편으로 MC로 제가 But you sure know it when it does. Yeah. One thing I know about love. You might get 와 인터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ou better